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주식회사 여행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이었죠. 11월 17일 미국과 일본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소 실망스러운 그 성적표를 보인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면서 혼조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코스피 시장 이렇게 미국과 일본 또 유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하루도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잘 없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추천 종목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여행지는요, 이맘때쯤이면 바다낚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이 바다낚시 하기 좋은, 보기에도 마음이 확 트일 이런 바다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 여행가자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번 주에도 추천 종목과 여행지 함께 소개해 주실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네, 화요일날 뵙고, 그리고 금요일날 뵙고, 그리고 네. 계속 일주일에 2번 뵙습니다.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녹화 날이 화요일, 금요일이라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뵙고, 그렇죠. 시청자분들은 매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방송은 네. 매일 나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면서 저번 주에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한 종목은 조금 좀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었는데, 일단 시장 흐름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이 조금 좀 묵직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각은 변한 게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부터 하나씩 더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요. 일단 먼저 끝날 무렵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이 한스ES24 홀딩스였습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중소형주가 그렇게 썩 부각을 받지 못하면서 주가는 제자리 흐름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지난주 말씀드렸던 흐름대가 약 한 13,500원대 부근에 시도를 했다가 그 정도에서 중소형주 쪽에서 모습들 대비해선 그래도 횡보로 잘 견디는 듯 하다가 11월 12일 날 한 단계 좀 낮아졌고, 거기서 일단 박스권을 밑으로 하향했지만은 오히려 계속 반등 시도는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 주가가 어떤 실적이 발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적 흐름들과 함께 그렇게 큰 부정적인 모습들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여전히 한 단계 박스권은 낮아졌지만은 그래서 소폭 약세 흐름, 그러니까 매수가보다는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지를 하려는 힘이 상당히 좀 세다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자리 쪽에서는 그날 어떻게 보면 11월 12일 날 주가가 한 단계 낮아진 상황 쪽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오히려 좀 더 좋은 찬스가 아닐까. 왜냐면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어떤 일차적인 지지권 영역 쪽에서 한번 다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한다고 한다면 약 한 14,000원대 부분까지는 언제든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약간 중기적인 관점 쪽으로 말씀드렸던,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어떤 계단식의 반등선은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쪽이 편의점 관련된 BGF 리테일이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주가는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좀 무겁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72,000~73,000원대 부분에서 계속 수급이 안 좋아지는 모습은 오히려 기관 매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모습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죠. 그 밖에 그 모습을 제외한 다른 부분 쪽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가면서 어떤 지금 또 11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한 1% 정도 지금까지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음은 강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오히려 지금 발표되는 실적이 2분기와 3분기가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좋고, 그 이후에는 비수기일 가능성 때문에 이제 기관의 공매도나 이런 흐름들이 좀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부근이라고 한다면 짧은 관점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7만원대 이상 부근 쪽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기다리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중장기적인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겨울 때 흐름들에서 비수기긴 하지만은 여전히 실적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은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약 한 7만원대 부분에서 조금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때는 매수 기회를 삼아보시면서 오히려 좀 더 중기적인 관점 쪽으로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리뷰를 굉장히 상세하고 친절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그럼 네. 자, 그럼 이번 주 여행지 소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이맘때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바다 낚시 많이 가셔서 바다 낚시 어디 가면 좋을까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 충남 태안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이곳에는 해수욕장도 유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산물들도 많이 잡힌다고 해서 간다고 하는데요. 자, 태안에 대해서 또 나머지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나머지요. 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예, 나머지는 태안입니다. 예, 오늘은 태안으로 가는데 바다 낚시 좋아하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러신데 그냥 지인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관심은 요즘 생기고 있었어요. 지인이라고 한다면 아버님? 아니요, 좀, 아버님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까똑 그런데 이름만 아는 사람들. 예. 근데 예. 이제 사진이 뜨니까. 그런 분들이 네. 보통 이제 낚싯대 들고 이렇게 물고기 네. 들고 이런 보니까 요즘 주꾸미랑 고등어가 제철인 것 같아요. 주꾸미랑 고등어. 예,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다 낚시해서 반강제적으로 네. 앵커님이 그 불러 일으킨 여행의 어떤 여행지를 불러 일으킨 쪽이 이제 충남 태안입니다. 태안하게 되면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서도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이라는 표현 쓰시면 좀 섭섭하실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먹거리나 아니면은 가서 좀 즐기고 놀만한 곳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여름 때도 또 손꼽히는 지역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금방 갈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차는 조금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감안하고라도 가서 충분히 즐기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쪽에서 아무래도 손꼽히는 여행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태안 하게 되면 저도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특별히 하는 거 없고, 예, 특히 뭐 약간 그 해수욕장이나 이런 쪽에서 뭐 펜션이나 이런 거 이용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즐길 만한 곳이긴 한데 막상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갔다 오면 된다라는 관념밖에 없어서 네. 어떤 홈페이지나 아니면 태안군청 여행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더니 저도 몰랐는데 태안 팔경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안 팔경 같은 경우 뭐 백화산 보통 뭐 기암절벽하고 같이 이어진 어떤 그런 쪽에서의 네. 백화산 그리고 안흥성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성마루가 이렇게 그 언덕 쪽에 있는 쪽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이쪽은. 근데 그게 또 유명한 또 팔경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면송림이라고 그래서 안면도 쪽에 소나무 숲이죠. 예, 그런 쪽과 함께 또 유명한 만리포 그리고 신두사구라고 하는데 이쪽도 저도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모래사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화면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데요. 그렇죠. 살짝 보면 사막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모래가 많네요. 그렇죠. 모래 맑고, 근데 제 기억은 그렇게 모래가 많은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쪽도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쪽도 다음에 가면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가서 좀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밖에 또 가의도가 또 유명하죠. 예, 그리고 몽산포 관련된 이제 몽산 해변 이쪽에 또 이제 천년림, 그러니까 뭐 또 새로, 그러니까 나무들 쪽과 함께 이제 기암절벽 또 있는 상황 쪽에서 몽산포 해변과 함께 또 팔도 팔경에 속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꼬치 해수욕장의 꼬치 해변 앞에 보게 되면 이거는 네. 봤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아니죠. 할아비? 예. 네, 할미 할아비. 예. 그런 바위가 또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네.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 무슨 전설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맞나요? 당연히 그래야 네. 이름이 그렇게 붙었겠죠.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설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붙여진 그런 바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팔경이 구성이 돼서 태안의 볼거리 쪽으로 많이 소개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팔경에서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가는 건 잘 모르겠고요. 특히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죠. 해수욕장 하게 되면 항구와 해수욕장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또 서해안의 태안반도의 자랑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어느 쪽에서 가장 많이 가시는 쪽이 이제 연포 해수욕장, 만리포 해수욕장 이런 쪽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쪽에 또 조금 항구만 가게 되면은 또 네. 항구에서 또 볼 수 있는 또 이제 각종 어판장부터 거기서 이제 많은 또 해산물을 또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맛볼 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쪽이고요. 자료 화면이 또 나오고 있는데 저 오른쪽 사진은 일출일까요? 일몰일까요?
딱 보시면은 아시죠? 일몰이죠. 네, 서해니까 이제 일몰 보기가 그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 잠깐 예쁘겠죠? 과학 상식을 좀 총동원하고 있는데 네, 네, 서해니까 일몰이겠죠. 그렇겠죠. 예, 일출일 수는 없겠죠. 동해안이 아니니까. 예. 네.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하셔서 예, 갑자기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네. 예, 주식회사 여행가자가 아니고 과학회사 여행가자입니까? 네. 과학회사.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이 팔경이 뭐 섬도 있고 여러 군데 이 해수욕장도 있고 뭐 바위라든지 모래사구 뭐 굉장히 좀 다채로운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바닷가에서는 뭐 볼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뭐 좀 독특하니까 이렇게 팔경에 꼽혀 있나 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십시오. 제가 예, 바다 낚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바다 낚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우, 좋아하죠. 바다낚시 좋아하는데 예전에 바다낚시 얘기하다가 이제 예전에 계셨던 분, 매눈님께서도 낚시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얘기하다가 막히시더라고요.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예, 낚시의 묘미는 바다 낚시보다는 보통 보면은 이제 바다 앞에 거기서 이제 릴 낚시라고 하죠. 보통 거기서 약간 파도를 맞아가면서 해풍을 맞아가면서 하는 낚시가 가장 또 스릴 있는 남자만의 예, 네. 머슬맨의 예, 그런 어떤 레저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오. 바다 낚시도 이제 보통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가셔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뭐 펜션을 빌렸는데 아는 사장님이 계신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예약을 해서 뭐 한 배에 얼마 해서 이제 거기다가 다 뭐 4명, 5명 해서 같이 가죠. 근데 배를 아예 빌려서 하는군요. 그렇죠. 예, 보통 서해안은 그렇게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갔을 때 이제 가장 주의할 점이 바다 멀미죠. 예, 처음 배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의 내가 물고기인지 내가 네.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네. 예, 배 선상에서 굴러다녔던 기억만 그러면은 자주 하다 보면 멀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붙여야죠. 이거 붙이시거나 귀 밑에? 네, 귀 밑에 뭔가 이런 걸 네. 붙이시거나 아니면 멀미약을 이렇게 드시면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보통 이제 새벽에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게 됐을 때 약한 많게는 1시간 정도, 또 짧게는 뭐 30분 정도 바다로 어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배가 좀 이제 거칠죠. 작은 배다 보니까 파도를 그냥 맞죠. 그러면 또 아침 바다의 파도는 상당히 셉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인간의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리고 또 잠잠하다 보면 좀 잊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손끝에 이 맛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금세 잊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또 선상 위에서 바로 물고기를 잡는다의 경우죠. 네. 선장님께서도 바로 옆에서 해주십니다. 그래 같이 해주셔야. 되게 맛있겠어요. 그쵸. 해야 이 사람이 못 잡았을 때 비상 식량으로 해서 이제 회 서비스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먹는 회와 거기서 먹는 라면은 최고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장님이 네. 은근히 굉장히 낚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그래요? 않고. 신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가본 걸 요만한 걸 이만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편이죠. 그리고 특히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또 이제 네. 거기서도 이제 주식 생각이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정리하고 그런 혼자만의 고독과 그리고 낚시 특히 물고기와의 자연과의 싸움 네. 이런 또 대의적인 명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네. 즐길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낚시 방송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 계절에 참 바다 낚시 많이 간다고 하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태안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 실현을 해볼까요? 부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번 주도 일단 시장 흐름들하고 보게 되면은 참 또 험난한 시장입니다. 험난한 시장 쪽에서 일단 시장 대하시기가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최근에 대형주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이 조금씩 아주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매매하기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인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감은 계속 상존해 있죠. 특히 변동성이 커지고 어떤 매매할 흐름들이 조금만 이상하면은 주식이 빠진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날카로운 장세에서 그래도 가장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쪽은 그래도 기업 가치보다 아니면 기업 내용보다 좀 더 많이 빠져서
어떤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은 일단 원상복귀가 될 가능성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들 오늘은 두 종목을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약간 환경이 또 바뀌다 보니까 주가가 그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급하게 내려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쪽에서 일단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으로 오늘 두 종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말씀드릴 종목이 풀무원입니다. 네, 풀무원 하게 되면은 아시죠? 네, 알죠. 네, 풀무원이 어떤 회사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식품 회사인데요. 네. 뭐 바른 먹거리를 이제 이 헤드라인에 걸고 하는 식품 회사로 알고 있어요. 끝입니까? 네? 뭐 더 이렇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내용 없을까요? 뭐 그 회사 제품의 두부도 맛있게 예, 먹고 예. 있고요. 뭐 예. 브리또 같은 것도 먹고 있고요. 이제 말하다 보니까 풀무원 직원이 돼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너무 또 작은 품목을 얘기하시면은 홍보가 되죠. 예, 공정방송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 놓고서는 네. 항상 함정도 파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풀무원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이제 음식료 업종에 어떻게 보면 좀 잘 알려진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어떤 큰 카테고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음식료 업종 하게 되면 내수주죠. 내수주 하게 되면은 일단 내수업황이 부각을 받을 때는 어떤 그 국내 어떤 내수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떤 그 자족하는 분위기보다 해외에서 어떤 수입해서 그래서 그 원자재 부분 그러니까 이제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입해 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수입이다 보니까 원화와 관련된 부분들, 원화 강세가 진행됐을 때 가장 어떤 수익 모델이 좀 더 커진다라는 부분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곡물 가격들 흐름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달러와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 나오는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세가 이끌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과거에 우려했던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로 어떤 물가 수준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은 이런 음식료 업종 쪽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약한 여름 때부터 한 그 가을 때 부분까지는 어떤 랠리를 보였던 쪽이 대표적인 쪽이 음식료 업종 쪽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CJ나 대상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그런데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 거시 환경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녹화날 기준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부분까지 다시 진입하는 등 이제 과거 그 원화 강세를 어떤 많이 좀 누렸었던 부분들이 1,000원대 초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 대비해서는 뭐 벌써 한 1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떤 거시 환경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히 주가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은 환율 빼고 나머지 부분들 여전히 곡물 가격이나 흐름들은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좀 더 민감하게 작용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쪽에서는 일단 음식료 업종들이 낙폭 과대다라는 관점 쪽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도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선별적으로 접근해서 일단 되돌림이 나올 때 이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풀무원을 찾아본 모습들인데요. 예,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궁금한데요. 너무 예,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 음식주들 관련해서 내수주의 어떤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다른 비슷한 종목보다 왜 풀무원 오늘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원래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는 삼립식품을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삼립식품 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낙폭 과대가 좀 심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반발매가 나올 시점이 됐고 그런 차원인데 삼립식품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약간 빠르게 어떤 그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덜 움직였던 종목들 쪽에선 천천히 움직여도 일단 반등은 시도가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풀무원을 골랐는데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하이트 진로라든가 아니면은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약간 배당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들 같이 좀 접근하고 있는데 풀무원도 일단 실적 흐름과 같이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풀무원 같은 경우 지금 그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까지 나오는 모습들인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부분 같은 경우 여전히 그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 쪽에서 수지 타산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좀 타격이 갔었죠. 그러다 주가가 좀 부진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 일단 실적이 좀 돌아오기 시작하는, 특히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해서 부진한 실적들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일단 올해 지금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지가 않는데 이 정도 같은 경우 오히려 좀 강한 실적 개선이 좀 예고가 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런 모습들 확인돼서 약간의 오늘 올해 같은 경우 한 작년의 적자를 벗어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이게 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원자재 부분의 하향 안정세가 계속된다라고 했었을 때 내년까지도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강한 실적에 대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여전히 뭐 재무구조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은 200%가 좀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보율이 100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차트나 흐름들을 봤을 때 일단 지금 10월 24일 그 고가가 16만 원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즉 좀 긴 모습으로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 16만 원대 부분까지 약 한 5만 원대 있던 주가가 16만 원대 부분까지 꾸준히 올라갔다가 지금 한 번에 강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한 번에 조정권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빠른 조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를 만회하는 모습들이 한 번씩은 나온다라는 관점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16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약 한 11만 원이 무너질 때까지 오히려 어떤 추세적으로는 계속 낙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낙폭이 진행되다가 오히려 좀 더 빨라지는 시점, 그러니까 즉 11월 14일부터 어떤 낙폭이 좀 더 빨라지는 시점은 오히려 이때 나타났던 가격대 흐름을 오히려 좀 돌리기가 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요. 빠른 낙폭으로 오히려 어떤 수급적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쏠려서 어떤 손절매를 유도한 다음에 그게 좀 정상화되는 현상, 이 부분을 좀 노리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도 같이 좀 가미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5일선에서 단기 기억이 상당히 벌어졌고, 그리고 제가 설정에는 1차 지지권 파란색 선과 2차 지지권, 2차로 파란색 선, 이 밑으로 어제 같은 경우 강하게 이탈하면서 일단은 이격이 좀 벌어졌고 어떤 가격 메리트가 좀 크게 발생했다는 부분들이 어제 좀 나왔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부터 서서히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는 주가 흐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이런 단계에서 주가가 이제 반전 시도가 하게 되면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오히려 어떤 그 급하게 하락했던 부분의 에너지를 보강할 측면들은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부터 오히려 반발매가 좀 본격적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처음에 하락했던 가격대가 12만 4천 원대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 정도, 그래서 12만 원대부터 12만 5천 원대 부분까지는 일단 빠르게 반발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관점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단 목표가를 12만 5천 원대로 그렇게 길게 안 보고요. 그 정도 부분 쪽에서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은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을 시도를 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는 물론 나오겠죠.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는 10만 원대 부분, 약 한 9만 9천 원대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때가 이탈하게 되면 조금 기업의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9만 9천 원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낙폭이 큰 부분들 이용하는 전략적으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차트를 그렇죠. 보다 보니까 네.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안전할까요? 이제 항상 그 종목들 쪽에서도 그런 문의를 많이 듣죠. 예, 그 주가가 하락하는데 기관 매도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되느냐. 예.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것만 사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죠. 근데 분명히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가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손절매 물량이 기관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손절매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그만큼 급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이고,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급한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급하게 하락해서 기관 매도세가 좀 잦아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오히려 그를 빌미를 삼아서 어떤 자율 반등이라도 나오는 측면들이 높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부분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자리 부분에서의
자율반등 쪽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풀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무원은 지금 식품주죠. 내수주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입 생각하시면서 환율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자, 지금 달러가 강세화로 접어들고 있으면서 풀무원 계속해서 낙폭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이 반등의 기회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1월 18일 화요일 기준으로 한 주당 10만 8천 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는 12만 5천 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9만 9천 원까지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낙폭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일단 또 하나 최근에 한 10월 달 부분까지 해서 강했던 종목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제약 이런 쪽이 강했었는데 최근에 또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주가가 생각보다 좀 실적들이 개선은 되는데 네. 그보다 좀 더 주가가 앞서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이용하는 대표적인 종목 환인제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인제약 하게 되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광고에서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무슨 약에서 들어보셨죠?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건가? 우... 곰 나오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대웅제약 뭐 이런 쪽이긴 한데 환인제약 같은 경우 앵커님한테 좀 필요한 약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검색해보니까 골다공증 이런 거, 우울증 이런 거 나오던데요? 우울증, 예, 뭐 조울증 이런 쪽. 예. 저요? 굉장히 맹공격 하시네요, 오늘.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정신 건강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에서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시죠? 농담이시죠. 농담이죠. 항상 농담이라고 하지만 뼈가 죄송합니다. 근데 네. 환인제약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어떤 품목 쪽에서 그래도 강점이 있는 부분이 향정신 건강 관련된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 제가 또 의무병 출신이다 보니까 이쪽의 회사에 대해서 좀 그때도 좀 기억이 나는 게 보통 이제 발륨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발륨?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예. 의무 쪽도 상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발륨이라고 하면 네. 보통 그 주사 처방인데요. 그거는 항상 의무 그 실에 가도 어떤 그 시건 장치가 돼서 거기서 좀 보관되는 그런 쪽인데 네. 약간 마약성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럼 군대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취급하죠. 근데 특히 이제 그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 잠 못 이루는 그런 쪽에서 좀 처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는 그 빨간 약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다녀오셨어요, 군대? 많이 듣긴 했죠. 예. 근데 빨간 약도 물론 만병통치약이죠. 배 아파도 발라주고 배에다 발라주고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럼 머리에다 발라주죠. 네. 진짜예요? 네? 농담이시죠? 우리나라 군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향정신성 관련된 이제 그런 품목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우울증 치료나 이제 이런 쪽에서도 매출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상위권 아닌가요? 1위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그래요? 1위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가슴 아픈 소식인데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통계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명 중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3명은 잠정적인 이제 정신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10명 중에 3명이면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럴 수 있는 흐름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에 따른 또 매출 어떻게 보면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게 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쪽에서 계속 부각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환인제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떤 그런 매출에 대한 부각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뭐 위궤양 치료제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 치료제 참 좀 우울한 쪽의 흐름들이죠. 이런 것들도 전문적으로 이어지면서 항상 이 회사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매출액의 한 5%는 계속 매년 R&D를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계속 투자를 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좀 신사업 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이쪽은 또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 보통 지금 보니까 엘러간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과 필러, 보톡스,
필요하시죠? 네, 이런 쪽에서도 신사업 쪽에서 지금 매출을 확대를 할, 그래서 임의용 쪽으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신사업 쪽으로 가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쪽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3,990억, 한 4천억 정도까지 되는 회사인데요.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조금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순이익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진적인 변화가 어떤 과거에 한 40억대에서 50억대 순이익의 흐름들이 나왔던 모습들이 점진적으로 커져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모습들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미래에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주가가 반영한 측면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어떤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 흐름상을 봤을 때 앞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 자체가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미가 된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인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약 한 2만원대 밑에 있던 주가가 거래가 강하게 실리면서 9월 달부터 주가가 약 한 28,000원대까지 약 한 40% 가까이 좀 주가가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과정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제가 설정한 어떤 1차적인 지지권 부분까지 딱 오다 보니까 내일 추천을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관점이 되는데 오늘 좀 아쉽지만 좀 올랐습니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조정권을 보이게 되면 일단 저점권에 대한 흐름들, 약폭이 컸기 때문에 이를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 가능하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반등은 했지만은 당장 내일 같은 경우 추가로 강하게 들어올지는 아직 의문이고요. 여전히 22,000원 750원부터 한 22,000원대 사이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의 여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 정도 부분에서 매수 가능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로 저항권이 24,000원대가 1차 저항권이고 2차로는 한 26,000원대 부분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부분에서 지금 약 22,500원대 중심으로 접근이 들어갔을 때 주가가 빠르게 올라와서 24,000원대까지 먼저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하게 되면 1차로는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어떤 저항에 대한 모습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6,000원대 부분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다 정리를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딱 챙기는 전략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손절가는 지금 21,000원대로 잡았는데 21,000원대는 일단 지금 가격대 비해서 어제 나왔던 저가가 일단은 지금 21,300원이죠. 그러니까 어제 저가를 깨고 오히려 21,000원대 부분까지 바로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은 다시 한번 저 밑에서 추가로 대응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가를 좀 더 짧게 잡고 21,000원대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인제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요. 네. 며칠 전에 네. 이 조금 품질 부적합으로 이 강제 회수를 당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좀 이 종목에 대한 좀 안 좋은 뉴스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주가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리콜이나 뭐 과거의 종목들이 동서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한참 이슈는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특성은 이제 과연 이 제품이 매출에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나왔던 흐름들도 리콜을 당했는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근데 물론 기업 이미지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상은 타격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겨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 대비해선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건 반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바로 어떤 오늘 올라온 자리도 물론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약간 22,500원대 중심으로 어떤 약간 또 흔들림을 봤을 때 네. 거기서 좀 접근하면서 대응을 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두 번째 종목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환인제약이었는데요.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우울증 약이라든지 아니면 이 골다공증 약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추가로 요즘에는 뭐 보톡스 필러 같은 임의용에 관련된 신사업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11월 18일 기준으로 한 종목당 22,75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2,500원 부근에서 접근 시도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까지 잡으셔서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 종목도 알아보고 여행지도 알아봤는데요. 네. 뭐 오늘 방송은 또 어떠셨던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주가에 좀 열중하면서 보고 있다가 네. 갑자기 카메라 켜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무슨 얘기 하셨죠? 네, 오늘 뭐 추가로 하실 말씀이라든지 뭐 아니면 오늘 전반적인 방송 어떠셨어요? 네, 방송은 좋았습니다. 오늘 특히 풀무원이나 아니면 그 말씀드렸던 환인제약이나 다 앵커님한테 꼭 필요한 종목들의 흐름들이시고, 그리고 네. 이제 또 어떤 또 보통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도 1인 증가 식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1인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또 부각받는 측면들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나 일단 낙폭 과대 측면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다라는 쪽으로 오늘 종목들 정리를 하고 특히 낙폭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업가 가치에 대비해서 하락했다. 그러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오늘도 똑같이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알짜배기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또 여행지도 이 바다 낚시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충남 태안 서해 바다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실현하셔서 또 주말 이용하셔서 이 시원한 바다 보시면서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장 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알짜배기 종목 또 좋은 여행지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